이제부터 메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그 메인을 쓸 때는 꾸미기를 만들 때는 이제 사용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뭐지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채워 주시면 되고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개발한 내용 중에서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는 이제 공지사항, 게시판, 갤러리. 지금 공지사항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그 리스트만 일단 그 임시적으로 개발을 해 놓을 거예요. 아시죠? 개발해 놓고 메인에다가 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그 메인 쓸 때는 이제 얘를 URL이 필요하니까 URL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컨트롤러 한 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컨트롤러에다가 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하는 일이 이제 1번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DB에서 수집을 하든 화면단에서 뭐 들어오는 데이터를 꺼내든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세 개의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DB에서 꺼냅니다. DB에서 DB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DB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세 개를 수집을 할 거예요. 여기 저희가 정하기는 공지사항, 게시판, 뭐 이미지 게시판 이렇게 정한 거죠. 공지사항, 게시판, 갤러리 이렇게 해서 하고 글은 이제 화면상에 보일 때 공지사항 7개, 게시판 7개, 이미지는 4개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화면에 뿌릴 거다. 아시겠죠? 뿌릴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메인을 할 때 뭐 이렇게 여기 메뉴나 이렇게 앞에 붙겠죠. 붙었는데 여기에 이제 게시판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 공지사항 여기다 게시판 붙이고 여기다 이미지 이렇게 붙여보자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잡을 거고요. 이제 그 레이아웃을 저희가 쇼핑몰 같으면은 이제 전부 다 상품 이미지인데 그 검색에 의한 상품 이미지만 딱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상품 이미지의 검색 기능만 따로따로 집어넣어서 뭐 그 여름 상품 뭐 그 남자 상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몇 개 여자 뭐 액세서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같은 이게 전부 다 따로따로 된 데서 꺼내 가지고 올 필요는 없고 같은 데서 꺼내 오셔도 돼요. 검색을 따로 해서 해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이제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요 정도 선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보여줄 거는 이제 공지사항에서 쓰는데 여기는 이제 공지사항 이렇게 가져올 때는 여기 리스트 중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7개를 가져와요. 퍼페이지 넘버를 7로 하고요. 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그 공지사항이면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를 호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7개가 나오겠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퍼페이지 넘버를 7로 세팅을 하고요. 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같이 쓰시면 돼요. 1페이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제 그 게시판이면 보드, 리스트, 서비스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이제 저희가 4개를 이제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퍼페이지 넘을 4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이미지, 리스트, 서비스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걸로 쓰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각각 따로 그 리스트 서비스를 호출해서 리퀘스트에 담아두시면 되는데 리퀘스트를 똑같은 이름으로 담아두면 더 버스기가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담아두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노티스 리스트, 보드 리스트, 이미지 리스트로 담아주시고요. JSP로 보내시면 요 각각을 따로따로 꺼내가지고 얘 이름으로 똑같이 따로따로 꺼내서 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냥 달러 리스트라고 썼는데 지금은 이제 쓸 때에 달러 중괄호 열고 그냥 리스트가 아니라 노티스 리스트로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리스트 점 넘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뭐 이미지를 쓸 때는 뭐 달러 그 보드 게시판을 쓸 때는 보드 리스트 점 넘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미지를 쓸 때는 이제 달러 중괄호 열고 뭐 이미지 이게 부요를 꺼내 가지고 쓰셔야 되네요. 죄송해요. 리스트에서 바로 쓸 수는 없고요. 아시겠죠? 바로 쓸 수는 없고 부여를 꺼내서 사용하셔야 돼요. 꺼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달러 뭐 리스트라고 썼으면 지금은 그냥 노티스 리스트 뭐 이렇게 아이템스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보드 리스트 이렇게 이제 보드 리스트 이렇게 해서 꺼내 쓰시면 돼요. 그냥 리스트 대신에 우리가 들어 작성한 이름으로 이제 꺼내 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꺼내 쓰시면 돼요. 이제 달러 중괄호 열고 이미지 리스트 뭐 이렇게 해서 꺼내 쓰시면 되신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레이아웃을 잘 잡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를 두 줄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줄은 이제 공지사항과 일반 게시판, 두 번째 줄은 이미지 이렇게 이제 그 놓기를 원합니다. 원해서 이제 그렇게 쓰고 싶은데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전체 레이아웃 같은 거를 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잡을 때 그 레이아웃 잡으실 때 어떻게 잡느냐 이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JSP 할 때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를 이렇게 컨테이너로 하나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 줄을 잡는 거예요. 한 줄. 제대로 한 줄을 잡으시고, 한 줄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뒤에 향해 잡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줄은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레이어 잡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그 데이터 상에서 이제 그레이드의 로우로 잡으시면 되세요. 한 줄입니다. 로우로 잡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6으로 잡으시면 되죠. 여기도 6으로 잡으시면 돼요. 6으로 잡아서 사용하시고, 여기 패널로 해가지고 여기 제목하고 이제 여기 내용을 이렇게 내용으로 썼는 그런 패널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게시판은 여기 전체를 12로 잡는 거죠. 여기 전체를 12로 잡아서 요게 지금 로우고요. 요게 로우에 해당이 됩니다. 요게 로우고요. 요거 전체를 이렇게 12로 잡아서 그 전체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리드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시겠죠? 뭐 이 정도 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하시는 걸로 이제 사용하시 보시면 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지사항이 현재 안 돼 있어요. 근데 공지사항은 리스트만 만드시면 돼요. 리스트. 이해되시겠죠? 리스트만 만들면 메인은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제가 지금 공지사항도 여러 군데에서 제가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만 지금 웹장 서블릿에서만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응용을 해서 A를 B로 바꾼다 이런 걸 이제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보시고 그대로 좀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만들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지사항 노티스 이렇게 클릭해 봤더니 야, 이거 안 돼 있대요. 그래서 노티스부터 이제 한번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티스는 이제 그 URL이 어떻게 포함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그 슬래시 노티스 슬래시 리스트.2예요. 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잡아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노티스 컨트롤러 보시는 거죠.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이제 그 URL 키 값에 해당되는 URL의 슬래시 앞쪽에 있는 걸 잘라서 여기 앞쪽에 여기 키에 해당되는 것을 앞쪽에 있는 서브스트링에서 두 번째 슬래시 앞에까지 잘라서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슬래시 노티스 슬래시 리스트 들어갔으면 슬래시 그 노티스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얘를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제 가져옵니다. 그 컨트롤러가 직접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려면 이닛 클래스 메인의 이닛 클래스를 보시는 거죠. 이닛 클래스에 보시면 생성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노티스 컨트롤러가 생성이 됐어요.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생성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티스 컨트롤러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노티스 서비스나 각각의 서비스 쪽은 전부 다 생성이 되어 있어요. 생성이 되어 있는데 그 노티스 컨트롤러 한번 가볼게요.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노티스 컨트롤러 클릭하시면 노티스 컨트롤러가 열립니다. 가서 열으셔도 되고, 지금처럼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동이 되니까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모듈은 노티스고요. 노티스로 이제 바뀌긴 해 있네요. 바뀌긴 해 있고, 여기 리스트.점 요거죠. 요 URL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쓰셔야 된다 이거예요. 얘를 이제 다 끝나면 이제 모듈이 노티스죠. 노티스 밑에 리스트.jsp로 가라 이렇게 이제 써놨고요. 써서 이제 그 JSP가 이제 필요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처리를 하면 여기 꺼내서 이제 키에 맞춰서 이제 꺼내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저장하는 것은 맨 아래 컨트롤러 맨 아래다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맨 아래 집어넣어서 지금 이제 서비스하고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썼습니다. 근데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가지고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셔야 돼요. 리스트.jsp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는데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제 밑에까지 저희가 처리할 때 밑에까지 이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하셔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걸 볼까요? 여기 리스트로 가세요. 이렇게 자동으로 붙여서 이제 처음으로 가져옵니다. 아래 여기 리스트 가져오는 것은 아래에 있다 써놨죠. 그 다음에 이제 리다이렉트나 이런 거 쓰면은 이렇게 여기 맞춰가지고 JSP 쪽에다 이렇게 쓰면은 나옵니다. 얘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 타입으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get instance 점 쓰시고 get instance 리퀘스트를 집어넣어서 URL 받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처리를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시고요. 컨트롤로 해서 되시겠죠? 그 얘를 어디다 담아요? 데이터에다 담는 거죠. 넘겨줄 데이터에다가 이걸 담는다. 데이터 이꼬로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담아서 처리하시는 걸로 담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검색도 되고 뭐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이런 것을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으시고요. 이제 이거 좀 이제 그 기본값에 해당되는 거 조금 더 생각해봐서 써셔야겠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담으면 이 데이터가 넘어가겠죠. 데이터가 넘어가면 어디로 넘어갔냐? 얘가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이제 그 여기 서비스 이니 클래스에서 URL을 가지고 찾으니까 URL은 보드가 아니라 이 노티스 리스트.2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이제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가 선택이 돼요. 되셨나요?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드로 돼 있어요. 안 고쳐져 가지고. 되시겠죠? 자, 컨트롤 F 누르세요. 컨트롤 F 누르시고요. 자, 여기다 게시판이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공지사항으로 좀 바꿔주세요. 리프레시 올 해서 모두 바꾸세요. 없네요. 그 다음에 보드, 대문자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대문자 노티스로 좀 바꿔주세요. 리프레시 올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 올 눌러서 바꾼다. 그 다음에 소문자 B, 소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는 소문자 노티스로 N으로 되어 있는 걸로 바꿔주세요. 리프레시 올 해가지고 전부 다 바꾼다. 바꿔주시면 이제 오류는 전부 다 없이 이제 잘 진행이 될 거예요.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을 봅니다. 이제 이렇게 교체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 DAU는 노티스 DAU에 노티스 DAU예요. 부요는 그 부요 밑에 노티스 부요 밑에 노티스 부요이고요. 지금 이제 메인에 컨트롤 서비스를 상속받아 가지고 써니까 이제 받아 있고요. 여기 그 널 포인트 이셉션에 나오면 이제 그 이니 클래스 이니 메소드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노티스 DAU를 받아 가지고 저장하는 거 쓰시고 이제 set DAU를 통해서 여기 이니 클래스에서 이렇게 이니 클래스에서 이제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조립을 하셔야 돼요. 조립을. 근데 이게 오류 하나 써가지고 저희가 주석 처리 다 해놨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해놨었는데 그걸 이제 풀어가지고 요 리스트 부분만 풀어서 이제 해두셔야 됩니다. 처리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리스트인데 노티스 부여를 썼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브젝트를 넘기는데 오브젝트는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여기다 각각의 페이지 오브젝트를 집어넣어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아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OBJ를 넘기는데 이거를 캐스팅해서 넘깁니다. 여기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로 캐스팅해서 OBJ 이렇게 캐스팅해서 넘겨주세요. 페이지 오브젝트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임포트 하셔야 됩니다. 임포트. 근데 아직도 빨간 줄 나는 거는 이게 이제 그냥 가로열고 하고로 아무것도 안 받는 걸로 이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오류가 나고 있어요. 이거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되셨죠?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도 마찬가지. 리스트도 이렇게 페이지 오브젝트로 이제 캐스팅을 해서 OBJ를 캐스팅해서 이제 넘기는 걸로 사용합니다. 그 이전에는 페이지 오브젝트를 안 쓰는 걸로 했는데 지금 쓰는 걸로 바꾸셔야 되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는 걸로 고쳐주시고요. 여기 지금 고친 거는 노티스 서비스입니다.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 거기서 get total row를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요, get total row가 있어요. 있는데 파라미터로 페이지 오브젝트를 안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검색은 하지 않을 거라서 그대로 쓸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넣어달라는 거죠. 이렇게 넣어서 패키지가 아니라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패키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예.
패키지가 아니라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미터로 넘겨주시고요. 넘겨 사용하시고 이제 URL은 동일하세요. URL은 동일한데 여기 이제 고칠 거 볼게요. 고칠 거 보시면 이쪽에 이제 보드라는 게 있죠. 보드를 이제 노티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고 그 나머지는 동일하세요. 그 게시판이 아니라 공지사항의 전책을 개수를 하는 거죠. 공지사항의 전책을 개수를 CNT를 짜서 이제 붙이시면 되고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요거 하게 찍어주시고 이셉션에서는 데이터 리스트에서 전체 데이터 개수 가져오는 이제 오류다. 뭐 이렇게 쓰면 되고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네요. 검색이 있으면 검색을 달아야 되는데 현재는 검색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세요. 됐고요. 자, 그럼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에서 고친 거는 이제 파라미터만 이렇게 넘겨서 하시고 그 쿼리 그 테이블을 노티스로 바꿔줘라. 되었죠? 노티스를 바꿔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노티스 DAU도 뭘 안 했냐면 이제 컨트롤 F 눌러서 이렇게 소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는 소문자 이미지로 좀 바꿔주세요. 소문자 이미지로 좀 바꿔주세요. 이걸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노티스죠. 이미지가 아니라 죄송해요. 노티스로 좀 바꿔줘라. 이런 것도 이제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는 소문자 노티스를 바꿔주세요. 리프레시 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렇게 맨 앞에 대문자 비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는 맨 앞에 대문자 노티스를 좀 바꿔주세요. 리프레시 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주석이나 이런 데다가 제가 게시판이라고 써놓은 거를 이제 공지사항으로 좀 바꿔주세요. 공지사항으로 좀 바꿔주세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 메시지도 전부 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리프레시 올 누르시면 싹 바뀌는 거죠. 되셨죠? 싹 바뀌어서 거의 이제 뭐 컬럼 이게 가져오는 거 빼놓고는 이제 대부분 다 고쳐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잘 확인하면서 조금씩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 서비스 쪽으로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 쪽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get total row에 이제 이거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오류가 사라졌고요. 되셨죠? 리스트 메소드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이쪽에 가는데 이것도 파라미터를 아무것도 안 받네요. 그죠?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는 걸로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는 걸로 사용하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변수로 이제 파라미터 변수로 선언해 주시는 거죠. 받아서 쓰겠다. 쿼리 보는 거예요. 쿼리 셀렉트 넘버 타이틀 라이터가 없어요. 그 노티스에는 라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노티스에 뭐가 존재하는지는 DB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뭐가 존재할까요? 이런 거 DB 찾아보셔야 하는데 그 저희가 그 만들 때 이게 라이터는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관리자가 이게 공지사항에다 쓰는 거기 때문에 관리자 외에는 여기다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라이터는 없고요. 라이트 데이트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스타트 데이트 이런 게 있어요. 스타트 데이트,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이런 게 있습니다. 스타트 데이트하고 엔드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도 등록인데 업데이트 데이트가 있어요. 그 라이트 데이트를 가져오는 것보다 이제 업데이트 데이트를 가져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데이트 최근 수정일 히트는 없어요. 히트는 지운다. 이렇게 히트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줄바꿈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앞뒤로 이렇게 공백을 띄운다. 프롬 다음에 노티스 맞고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도 맞는데 그 디센딩 할 때 이제 그 넘버로 할 거냐 아니면은 업데이트 데이트로 할 거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넘버로 진행할 건데 넘버를 이게 공지사항을 재활용한 경우에는 넘버가 좀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넘버를 안 보이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 넘버가 이게 순차적이지 않은 걸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지금 한번 열어봤고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확인할 거예요. 무슨 테이블이냐면 노티스 테이블. 아시겠죠? 없는 걸 갖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노티스 여러분들은 안 여셔도 돼요. 노티스 클릭하시면 노티스에 보시면 이게 넘버 타이틀 컨텐트 있고요. 스타트 데이트 있고 엔드 데이트 있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트 있고 라이트 데이트가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라이터가 없고요. 라이터가 없고 히트가 없어요. 아시죠? 조회수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다. 넘버랑 상관없이 이제 그 최근 등록일
작성일 또는 이제 스타트 데이트, 최근 날짜일의 디센딩 뭐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공지사항은 이제 현재 공지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 보여주시는 게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공지는 이제 스타트 데이트 역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역순인데 스타트 데이트를 역순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쓰고요. 대신에 현재 공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해주세요. 그 현재 공지에 해당되는 것은 조건문이 있어요. where 문장 주시고요. where 주시고, 현재 공지에 해당되는 게 데이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요거 현재 공지에 해당되는 것은 빼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하도 오래전에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데이터 볼까요? 그 공지사항은 되게 많은데 그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거 전부 다 대부분 다 지난 공지죠. 페이지 처리하려고 썼는데 대부분 다 지난 공지라서 이해되시겠죠? 지금 이제 그냥 이제 스타트 데이트 역순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걸로 작성할게요. 자, 요 정도 쓰시고요. 요거 이제 넘버부터 여기 엔드 여기까지는 전부 다 그대로 복사하시면서 로우넘을 붙여라. 앞에다가 여기 붙이고 이제 여기 셀렉트에서 똑같이 써주면서 로우넘을 붙여주세요. 프롬 쓰신 다음에 뒤에다가 SQL을 이렇게 플러스해서 넣어주라. 아시겠죠? 넣어주셔서 사용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로우넘을 한 개 더 붙인다. 셀렉트에서 가져오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from SQL에 여기 위에 있는 SQL을 집어넣어서 쓰는 거 똑같습니다. 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 타이틀, 라이터 없고요. 스타트 데이트 이제 날짜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라이터는 없고요. 이렇게. 자, 히트도 없고요. 히트 없으니까 히트 지울게요. 히트 지우시고요. 콤마 같은 거 이제 조심하셔서 이제 쓰셔야 돼요. 콤마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 콤마가 있냐 없냐가 이제 중요한데, 자, 라이트 데이트가 아니라 이제 여기 스타트 데이트를 이제 패턴에 맞춰서 이렇게 쓰는 거죠. 스타트 데이트다 라고 맞춰주시고, 스타트 데이트는 콤마가 있어요. 콤마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사용하시고요. 그 여기다가 이제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를 두 번째는 엔드 데이트를 써주세요. 세 번째는 이제 업데이트 데이트를 쓰는 거죠. 업데이트 데이트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대신에 업데이트 데이트는 이제 마지막 거기 때문에 마지막 콤마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콤마가 있고 어떤 거는 콤마가 있지,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되는데, 프롬 바로 앞에는 콤마가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콤마를 쓰시면 문법상 틀린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콤마가 없는 걸로 작성을, 마지막 거는 콤마가 없는 걸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btn에서 물음표가 두 개가 있죠. 한 개, 두 개. 예, 뭐 이렇게 마지막에 써주시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알럼이죠. 알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 쓸 건데, 여기 1이라고 써야 되는데 1이라고 쓰는 거 대신에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쓰는 거죠. 페이지 오브젝트 점 쓰시면 get start row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 스타트 로우가 이제 그 스타트 로우, 엔드 로우 이렇게 쓰는 게 set 인티저가 아닌가 봐요.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제 스타트 로우를 보시면 여기 롱 타입이네요. 그러면은 set long으로 잡아 주셔야 돼요. set long으로 잡아서 set long 이렇게 잡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set long으로 잡아서 10 지우시고요.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꺼냅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점 get end row죠. end row 마지막 줄 이렇게 해서 꺼낸 걸 세팅합니다. 되셨나요? 예, 여기까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저희가 이제 여기 처리가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에서 이제 데이터 가져오는 거 이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가져온 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넘버, 타이틀,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예요. 아시겠죠? 여기 맞춰서 가져온다. 예, 이제 자, 리졸셋 담는 거 똑같고요. RS 하는 거 똑같고요. 이렇게 그 어레이 리스트 생성하는 거 똑같고요. if 없으면. 그 다음에 넘버, 타이틀, 라이터가 아니고 스타트 데이트죠. 스타트 데이트.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쓰셔야 되고요. 여기 라이터, 셋 라이터가 없어요. 여기 셋 라이터라고 부여점 셋 라이터라고 쓰면 노티스 안에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노티스 부여를 클릭하면 여기 이제 라이터가 있는데 요거 지금 이제 부여 객체가 안 바뀌어 있는 상태죠.
요거는 이제 그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를 써서 셋 스타트 데이트라고 써 봅니다. 여기다가 이제 스타트 데이트 써보시면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났다는 얘기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아, 부요가 보드 부요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용이 되셨나요? 그래서 그 노티스 부요를 이렇게 해놓고 노티스 부요를 고치러 갑니다. 자, 여기 이제 DA에서 이제 처리를 하다가 이제 여기에 여기 이제 스타트 데이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요에 오류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 노티스 부요에 프로퍼티 이제 변수 이름을 이제 거기에 db랑 맞춰줍니다. 스타트 데이트 라이터가 없고 이제 넘버 타이틀 컨텐츠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맞춰주고 이 아래 건 다 지우세요. 지운 다음에 다시 제 소스에서 이렇게 소스에 제너레이트 게터 앤 세터스 누른 다음에 게터 세터를 전부 다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맨 아래 토스트링 메소드 만들어 주시는데 토스트링 메소드는 그냥 오브젝트만 찍으면 얘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확인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필수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만들 필요는 없는데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면 토스트링 메소드가 없으면 확인할 때 되게 불편해요.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만들었으면 DA에 돌아오시면 이제 DA에서 여기 이제 그 get start date다 end date, update date가 아니고 get set writer, 뭐 get writer, 뭐 get it 이런 것들은 오류가 쫙 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오류를 다 클릭을 해서 다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저장합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다시 리스트 서비스로 다 지우고 나서 저장을 하시면 여기 리스트 서비스에 이제 돌아오시면 여기 DA에서 건드린 거는 별로 없어요. 건드린 건 별로 없고 이제 요게 그 이렇게 고쳐주시기만 하면은 대부분 다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서비스에서 그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거는 이제 다음에 할 거예요 라고 했던 건 다 지우시고요. 전체 페이지나 이렇게 페이징 처리에 대한 데이터 구하는 것은 get total row를 호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할 때에 페이징 오브젝트를 하셔서 여기다가 그 쓰셔가지고 뒤에 요점 get total row 해가지고 CNT를 구했는데 CNT를 구한 것에다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계산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쓰신 것 이렇게 계산해서 쓰는 것은 여기 CNT를 그 전체 이렇게 카운트 데이터 전체 데이터만 구해가지고 온 데서 페이지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어줘야 이제 계산이 되세요. 페이지 오브젝트 여러 번 쓰네요. 여러 번 쓰니까 페이지 오브젝트 캐스팅을 여기 위에서 따로 하는 걸로 잡을게요. 페이지 오브젝트로 이렇게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로 이렇게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캐스팅을 이꼴 쓴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 캐스팅하는 것을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써주시고요. 컨트롤 X 눌렀습니다. 여기다 써준 다음에 이렇게 캐스팅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집어넣으세요. 뭐 이렇게 쓰는 것을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캐스팅을 여러 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시는 걸로 쓰시면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다가 이제 set total row를 집어넣어야 계산이 됩니다. 이런 그 페이지 처리하는 데이터가 계산이 돼요. 점 다음에 set total row 이렇게 해서 가져온 CNT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DA에서 그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시고요. set total row에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여기에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서 이동해 보시면 스타트 로우나 엔드 로우를 계산하는 게 나오시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탈 페이지도 계산하고 스타트 페이지나 엔드 페이지도 계산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계산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꼭 이제 요거를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계산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서 이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노티스 컨트롤러에도 부요 객체를 이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오류나는 게 있는데 그 오류나는 거를 뭐 set writer 뭐 이런 거 전부 다 오류나니까 다 지우세요. 지워 주시고요. 지워져서 사용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우셔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이거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부분에서 리퀘스트에 담아야 한다. 자, 리스트 여기 리스트.to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제 이렇게 게리스트에 가져오고 데이터로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이제 모듈은 어디로 가냐면 그 노티스 밑에 리스트라고 쓰면 이제 그 노티스 밑에 리스트.jsp로 가죠. 메인 할 때는 여기다 메인 슬래시 메인 플러스 그 뭐 메인.jsp 그럼 여기다 메인을 쓰면 돼요. 메인에 메인 이렇게 써주시면 메인.jsp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세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유심히 보시고 그거를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키는 리스트고요.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담고 밑에 쭉 내려가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리퀘스트에 담을 때 이 키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담죠. 담고 서비스를 가져다가 데이터는 페이지 오브젝트 넘어갑니다. 서비스는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가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넘어갈 수 있도록 찾아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요. 이게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실행을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요거를 이제 담아둡니다. 담아두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리턴에서 JSP가 리턴되면 이제 JSP로 포워드가 되죠. 얘를 이제 이렇게 실행해서 쓰시려면 이니클래스에서 그 생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한번 볼까요? 그 보드 컨트롤러 이미 노티스 컨트롤러 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노티스 컨트롤러 생성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 노티스 슬래시 리스트.2에 해당되는 서비스가 생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O가 생성이 돼 있어야 돼요. DAO 노티스 DAO 생성이 돼 있죠.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돼 있어야 돼요. DAO를 집어넣어야 된다. 서비스에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 get 서비스 노티스 요거 뭐 주석 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get 서비스 노티스 요게 지금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를 찾아오는 거죠. 요 URL에 맞게 얘를 이제 노티스 DAO를 집어넣는다. 되셨죠? 찾아와서 조립을 한번 하셔야 돼요.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시면 이제 서버가 막 이제 새로 돌아야 돼요. 쭉 돕니다. 자, 잘 돌았고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고 이제 오류 없이 실행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실행이 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JSP를 이제 수정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한번 가볼게요. 자, 저희가 JSP를 만드시는데 여기에는 이제 노티스 밑에 list.jsp 더블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면 프로퍼티가 맞는지 보셔야 돼요. 공지사항 리스트로 되어 있으시고요. 맞죠? 그리고 뭐 JSTL이 있고요. 예, 클릭을 하면 이동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냥 인크리즈 돼 있는데 인크리즈는 필요 없죠. 인크리즈 부분은 이제 조회수가 있는 경우에만 인크리즈를 넘기시는 거예요. 공지사항은 이제 조회수가 없기 때문에 인크리즈는 이제 빼주세요. 아시겠죠? 빼주시고 요거 이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잡은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리스트가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별로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립니다. 번호 공지사항 리스트인데 번호 제목 그 다음에 작성자가 아니라 이제 공지 시작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작성일이 아니라 이제 공지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이렇게 쓸게요. 공지 시작일 종료일 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정일 언제 수정을 했다 뭐 이런 걸 보여줄게요. 되셨죠? 우리가 불러온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따로 이제 써주신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요. 이제 리스트가 없으면 이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고 리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뿌려주는데 그 여기에 이제 그 리퀘스트 스코업이라고 썼는데 리퀘스트 스코업은 지금 현재 이게 그 지난번에 실습할 때 썼는데 별로 이렇게 그다지 안 써도 돼요. 그냥 리스트라고만 불러오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 그다음에 리퀘스트 객체, 그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에서 리스트가 있는 찾아보고 없으면 리퀘스트 객체에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세션에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찾아본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서버에 저장하는 객체를 이제 두루 다니면서 찾게 되는 거죠. 찾아서 없는 경우에는 이제 없다. 그래서 empty가 되는 거죠. empty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근데 그 empty가 나더라도 오류는 나지 않아요. 얘는 이제 표시하자 근데 없어 널이야 이렇게 널도 표시를 안 하고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됩니다. 자, 데이터로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이렇게 뿌려줬죠. 한 줄입니다. 이게 데이터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 줄씩 뿌려주면서 이제 페이지 스코업이라고 썼는데 페이지 스코업은 여기 있어요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페이지 스코업이라고 썼는데 별로 필요 없어요. 부여점 넘버
넘버고 타이틀 라이터가 아니죠. 여기는 이제 스타트 데이트입니다.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여기 밑에는 엔드 데이트죠. 종료일이니까 라이트 데이트가 아니라 엔드 데이트. 그다음에 마지막 거 이거 지우시고 마지막 거는 이제 업데이트 데이트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데이트라고 쓴다. 자, 업데이트 데이트라고 쓰셔야 되고요. 이건 이제 게터 세터가 없으면 오류가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여객체에 게터 세터를 넣어서 이제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이제 거기 소스는 동일하게 쓰십니다. JSP까지 완성을 하세요. 되시겠죠? JSP가 완성을 했으면 이제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시 저희 홈페이지에 다시 오시는 거죠. 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공지사항 클릭을 하시면 이제 공지사항이 짜잔 하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짜잔 하고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 그냥 카피해서 집어넣어 놨더니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정렬은 여기 이제 시작일로 정렬을 해라. 시작일이 동일하면 뭘로 정렬하지? 예, 이건 이제 그 2차 정렬을 보셔야 되는데 번호가 엉망이죠 지금. 공지사항 번호가 엉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지사항 할 때는 이런 번호를 잘 보여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런 거 별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좀 길어져서 이제 좀 이렇게 길어지게 하고 번호는 좀 생략을 하고 그 제목 뭐 시작일 종료일 이런 정보를 이제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게 더 낫죠. 아시겠죠? 그 번호가 일률적으로 쫙 돼 있으면 괜찮은데 일률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시고 아니면 번호를 어디다가 안 보이게 했으면 번호를 어디다 그 숨겨야 돼요. 숨길 때 사용하는 게 데이터 다시 넘버 이렇게 해서 그 속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숨겨놨다가 가져오는 거를 꺼내는 것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지사항 리스트 보여주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잘 됐네요. 이렇게 잘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메인에다 넣을 거예요. 여기다 보시면 자, 저희가 이제 메인 쪽에 갑니다. 자, 보여줄 거 공지사항 리스트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리스트 만들고 게시판 7개, 공지사항 7개, 그다음 갤러리 4개를 가져와서 우리가 화면에 구성한 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 아시겠죠?